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1월 21일 목요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합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의 김태환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위원장님?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이제 공짜노동 분류작업에 대한 전담 인력 투입을 통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택배사가 뒤집는 지침을 현장에 내리면서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분류 작업인데 이제 합의 네. 내용에 보면 분류 작업은 택배 회사의 몫이다 이렇게 지금 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원을 증원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비 인상 전에는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택배 회사에서? 네네. 잠깐만요. 그러면 설 전에 6,000명, 그 분류 작업에 6,000명을 투입한 데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도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지난 10월 달에 택배사들 스스로가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행하고 예. 면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인원 수준으로는 실제로 택배 기사들 대부분 다 이건 폭증하는 설특수기 이제 물량이 이제 폭증하게 되는데 여전히 과로사 위협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제 분류작업 문제를 논의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싹 다 뒤집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6,000명 네.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겠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분류 작업을 회사에서 다 한다는 거 불가능하니까 추가 투입, 뭐 시설 증설이나 인력 투입이 네네. 필요한데 네. 회사 쪽에서는 택배비가 인상되기 전에는 이거 더 이상은 못한다. 6,000명 투입이 최대치다. 이런 주장이라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예, 맞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좀 그러면 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때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거예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한 게 바로 이제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반기까지 완전히 이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불가피하게 하는 그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분류 인력 투입에 상응하는 수준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사실상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페널티 성격으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갖게 해서 시급하게 자동화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적으로 어쨌든 설 전에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하자. 이게 사회적 합의의 원칙이죠. 근데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 합의문을 좀 꼼꼼히 봤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분류 작업을 위해서 그 투자를 언제까지 다 완료한다라고 하나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논의 출발 자체가 이제 설 전에 분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설 전에 할 것과 설 이후 할 것을 크게 구분해서 논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 이후에 할 것들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 중에 한다, 뭐 이렇게 다 시기를 명시해요. 그리고 이 분류 작업 문제는 당연히 설 전에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결국 역시 분류 작업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택배 회사 쪽도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회적 합의에서 명시한 6,000명의 인력 가운데 80~90% 정도는 이미 투입이 됐고 나머지 인력도 설 명절 전에 투입할 거다. 뭐 일단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지금 완료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설 전에 한다는 것도 그 일부 회사의 얘기인 거고, 또 어떤 회사들은 뭐 3월 달까지 하겠다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 수가 투입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류 작업을 안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롯데 한진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는 CJ 대한통운의 경우도 한
그 20% 정도는 여전히 그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럼 보고 있는 위원장님, 거죠.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합의문에서 보면은 분류 인력을 각각 1,000명씩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자동화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한 10명 정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레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분류인력 1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티도 안 나는 거죠. 이건. 그러면 지금 노조에서 혹시 계산을 해봤어요? 자, 이 분류 작업을 택배 회사의 몫으로 이제 분명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분류 작업에 택배 기사분들이 투입이 안 되고 온전히 회사의 몫으로 해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혹시 계산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화 설비가 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CJ에 대한 경우는 4,000명이 들어오면 4,000명.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한 20% 정도의 부족 부분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보완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회적 합의에 담겨졌던 거고 나머지 회사는요? 예, 롯데 한진의 경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롯데 한진의 경우에는 시급하게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를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그 분류비에 대한 대가를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분류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자동화 설비를 추진하는 게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도 각종 세제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응급 인력 투입이니까 이걸로는 근원적 해결책이 안 되고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마스터 플랜을 지금 회사 쪽에서 약속을 안 하고 있다, 제시도 안 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자동화 설비라든지 인력 추가 투입이 완료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택배 기사분들이 분류 작업을 한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가를 어떻게 얼마씩 어떻게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 이건가요? 두 번째 문제는? 네, 그렇죠. 그 사회적 합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에. 예. 근데 이제 이 사회적 합의에서 실제로 논의해서 담겨졌던 건 다 부정하고 기존에 자기들이 인력 투입 발표했던 것만 그냥 그거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회사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자기들이 기존에 발표했던 그 인력 CJ 대한통운 4,000명, 롯데 한진 각 1,000명 그거 설 전후로 완료하겠다. 이것 이외에 그 얘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택배비 인상 이후에 자기네들 지불 능력 감안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것도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그때 가서 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완료 시점이라든지 그럼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다. 네네. 사회적 논의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다 다뤄졌던 건데 이거를 다 의미 없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다뤄졌다는 것은 발표만 안 됐지 그러면 얘기는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기구의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 택배사 업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혹시 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까? 예, 일단 다시 논의하자고 그 회의는 소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여기서 좀 그 의견이 좀 좁혀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희도 이제 좁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뭐라고 예측을 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죠. 자, 그러면 위원장님 한번 이제 그 인터뷰 끝내기 전에 아주 그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것까지는 오늘 그 회의에서 그 사측이 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택배비 인상 전에 그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이번 물량이 폭증하는 설 특수기에 과로사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딨냐 택배사들이 그리고 택배사들은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다른 업종과 다르게 엄청난 이제 특수를 본 거고 그에 따른 천정부지 영업이 내고 있는 조건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택배비 인상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는데 회사에서는 택배비 얼마로 올려야 되는 얘기 혹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까지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회사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그 일정 동의하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네네네. 택배 거래 구조가 왜곡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2,500원이 택배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택배사가 물건을 보내는 업체들과 계약하는 금액은 뭐 1,500원, 뭐 1,700원 막 이렇거든요. 네네. 이 기형적인 그 거래 구조를 실제로 택배사들과 계약하는 그 금액을 소비자들 그대로 공지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 뭐 요 차이만 좁혀도 택배비는 인상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가 좀 돼야 되겠군요. 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 노동조합의 김태환 위원장이었습니다.